안녕하세요. 저는 칼빈대학교 교수 최은영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상담학, 심리학, 교육학 관련 학부 강의를 하고 있고요. 기독교 상담 전공 대학원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의사교류 분석입니다. 의사교류 분석은 영어로 TA라고 하죠. Transactional Analysis입니다. 많은 상담 이론들이 있는데요. 상담 이론 가운데 보면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라든가 형태주의 상담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로 사람들의 정적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감정적인 면에 많이 치우치는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의사교류 분석이라는 상담 이론은요, 기본적으로 상당히 그 분석이라는 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듯이 상당히 이지적이고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필요하고요. 많이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또 정적이기보다는 좀 지적인 그런 상담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상담에서 여러분들이 상담자로부터 많은 걸 이해받는다든가 내가 지지를 받는다든가 그런 느낌보다는 상담자로부터 여러분들에 대하여 많이 알게 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많아져서 여러분들의 그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그런 상담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의사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이론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의사소통 양식을 분석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격을 알아보고 또 그 성격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또 그 가운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변화시켜가는 과정으로 상담 전체의 이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에 걸쳐서 의사교류 분석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앞에 60분 정도는 전체적으로 이 의사교류 분석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아도, 에고그램이라고 합니다. 예, 자아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앞에 한 1시간 정도를 제가 할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하는 대상이 이 이론에서 보면 자아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의사소통 양식, 즉 의사 거래를 여러분들이 분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사소통 양식 가운데 잘못된 의사소통의 하나가 바로 게임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게임이라 그러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무슨 오락,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의 게임은 그런 의미의 게임이 아니라 잘못된 의사 거래 양식 중에 하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떤 잘못된 게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분석하실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생활 각본입니다. 예.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삶의 시나리오를 매일 쓰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삶의 각본을 좋은 방향으로 기분 좋게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나는 글렀어, 난 잘 되기 힘들어 이런 식의 부정적인 생활 각본을 스스로 쓰시면서 매일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해요. 이 의사교류 분석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떤 생활 각본들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쓰면서 살아왔는지 그것을 분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분석의 대상의 5번째는 생활 자세입니다. 생활 자세. 예. 여기서의 자세라는 것은 삶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활 자세.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포지션,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위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생활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의 생활 자세를 분석하게 됩니다. 예, 제가 처음에 의사교류 분석에서 그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큰 5가지 개념을 먼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첫째는 자아도입니다. 에고그램입니다. 둘째는 이 자아가 갖고 여러분의 그 자아도가 갖고 있는 자아 상태가 있습니다. 제가 이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아 상태가 다른 사람의 자아 상태와 어떻게 서로 의사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이 의사거래인데요. 그 의사소통 양식에 대한 분석, 이 2번째에 해당됩니다. 3번째는 게임 분석, 4번째는 여러분 삶의 각본, 생활 각본 분석, 5째는 생활 자세 분석. 예.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2시간을 보내시면서 내가 어떤 교육을 일방적으로 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의사교류 분석이라는 상담 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길 바라요. 공부라는 것, 특히 상담 공부는요, 수동적으로 어떤 이론이 있다는 걸 듣기만 하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인간의 변화. 그리고 이 인간의 변화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그 이론적 틀로 여러분이 스스로 이해되고, 내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하면 좋겠구나. 그런 이론적 틀에 의한 변화의 방향을 각각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여러 상담 이론과 기법을 여러분의 삶에 직접 적용해 보실 수 있을 때라야 여러분들이 만나는 내담자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 2시간 동안에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고찰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 강의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의록에 보면 학습 목표가 나오죠. 예, 이번 의사교류 분석의 학습 목표는 의사교류 분석이라는 이론의 고찰과 소개를 통해 의사교류 분석의 개괄적 이해를 돕고 임상 활용의 효과를 이해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교육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번째 보세요. 의사교류 분석은 4가지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학습의 과정이다. 예. 둘째는 이해의 과정이다. understand. 예, 이해의 과정이다. 셋째는 변화의 과정이다. 예, changing의 과정이다. 넷째는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예, problem solving의 과정이다. 이렇게 크게 4가지 단계를 의사교류 분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요, 제가 설명드린 이쪽 분석의 대상을 의사교류 분석의 과정적 개념으로 이해해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먼저 이 이론에 의해서 여러분의 자아도 또는 자아 상태에 대해서 배우고 학습하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담자 입장에서 내담자를 이 방법으로 대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이 여러분 내담자의 자아 상태를 이해해서 학습시키고, learning, 배우는 입장에서는 학습이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담자 입장에서는 교육을 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아도, 의사거래, 게임, 생활각본, 생활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내담자를 변화시키시고,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의사교류 분석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프로이드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갈까 해요. 제가 많은 상담 이론을 공부하면서 프로이드가 없이는 상담학이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이드야말로 최초로 인간의 정신의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그 해결의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했던 최초의 인물이었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상담학의 많은 이론가들이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어요. 그 큰 두 가지라는 것이 하나는 프로이드의 이론에 찬성하는 쪽, 그래서 프로이드의 이론을 계속 계승해 나가고자 하는 시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그 대상관계 이론, 신정신분석학,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축은 그것에 반대해서 against, 프로이드의 이론에 반해서 자신의 이론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이론가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로저스라든가 앨리스라든가 그런 유명한 그 상담의 이론가들이 사실 프로이드의 영향을 깊이 받은 사람들이고요. 프로이드 밑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프로이드의 이론은 이런 점에서는 참 좋지만 이런 점에서는 참 한계를 가지는구나, 이렇게 느끼어서 뭔가 거기에 반해서 또는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상담 이론들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의사교류 분석 이론을 처음으로 창시한 사람은 에릭 번입니다. 에릭 번입니다. 미국 사람이고요. 1957년부터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 이 에릭 번의 의사교류 분석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처음에는 집단 장면에서만 사용이 되다가 요즘에는 개인 상담이라든가 가족 상담이라든가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인간관계, 의사소통이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기업 같은 곳, 큰 기관 같은 곳에서 이 TA 이론이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에릭 번이 프로이드의 이론을 어떤 식으로 수정 보완하였는지, 또 어떤 식으로 반해서 자신 나름의 고유한 이런 의사교류 분석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었는지, 그런 이론적인 고찰을 먼저 잠깐 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강의안을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그 1번 이론적 고찰이 보이실 겁니다. 전통적으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은요, 환자 또는 내담자가 코치나 의자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가 또는 상담자는 그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역할은 누워서 또는 앉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꿈 이야기,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이야기를 수동적으로 그냥 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분석가가 이것은 무의식적인 이런 갈등과 또는 이런 불안과
서로 연결이 되겠구나 하는 자기 나름의 특유의 임상 경험을 가지고 내담자의 이야기를 해석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따라서 번이 생각하기에 정신분석 이론은 첫째, 내담자의 능동성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인 상태의 내담자를 상정한 이론이 정신분석 이론이다 라고 생각한 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생각하기에 인간은 이렇게 수동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나는 믿는다. 라는 자기의 어떤 고유한 인간관을 가지고 프로이드의 이론에 반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이론은 내담자의 능동성, 자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자신의 문제를 분석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먼저냐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론적 고찰의 강의록을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 계십니까? 인간의 변화가 인간의 분석보다 선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분석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번의 입장은 인간은 먼저 자신의 문제를 의식적으로 알고 변화시킬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신분석 이론은 그렇지 않죠. 먼저 내담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과 무의식의 갈등을 하나씩 파헤치고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에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뒤에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겠지만 에릭 번은 프로이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점에서 프로이드의 이론과 대비가 되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게 됐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그 TA 의사교류 분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석의 대상 중 첫 번째 자아 상태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 전문가 과정에 지금 그 기법 이론이 들어있으니까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프로이드는 성격을 이루는 큰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는 이게 지금 프로이드예요. 에고, 이드, 슈퍼에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고는 우리가 자아, 원초아 또는 원요, 여기는 초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이 성격을 이루는 세 가지 중요한 그 구성 요소로서 원초아, 자아, 초자를 프로이드가 상정을 하고 원초아는 무엇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느냐 하면 이거는 본능 또는 쾌락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죠. 본능 또는 쾌락의 원리. 초자는요. 양심이나 도덕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죠. 양심이나 도덕의 원리. 자아는요. 자아는 본능과 양심 또는 원초아와 초자아 사이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을 자아가 나서서 중재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아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성격의 한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제가 왜 이 프로이드의 이 성격 구조 이야기를 다시 하느냐 하면 에릭 번의 자아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기 위해서는 이 프로이드의 개념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번은요, 여러분들의 자아 상태, 에고 스테이트를 크게 세 가지로 먼저 나눕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면 P, parent. 그 다음에 A, adult. 그 다음에 C, child 또는 children 이렇게 말하죠. 예, parent, adult, children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얘기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parent가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이 큰 성격의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parent의 기능은 예, 아무래도 이 효자하고 연결이 되겠죠. 부모가 우리에게 하는 것, 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기도 하고, 이걸 하면 참 잘했다, 저걸 하면 너는 왜 그렇게 못했냐, 이렇게 부모님들이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 children이 아이 상태가 나타내는 것은 이 중에 어떤 것에 가까울까요? 아마도 그거는 이드일 거예요. 원초와 본능. 예.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죠. 자기의 욕구에 따라 그냥 반응하죠. 예. 그런 어떤 본능적인, 인간의 본능적인 성격의 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어린이 자아 상태의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덜트, 어른 자아가 가진 특징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예, 에고, 자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매우 이성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이것의 갈등들을, 이 사이의 갈등들을 중재하고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아마도 상정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번은요, 자아 상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세 가지가 첫째는 parent, 예, 부모 자아, 둘째는 adult, 어른 자아, 그 다음 세 번째는 children, 어린이 자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 다음 재미있는 것은 parent하고 child, parent와 child를 다시 두 개로 또 나누죠. 예. 이거는 프로이드의 개념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예. 하나는 CP고요. 하나는 NP예요. 예. CP는 부모의 기능 중에 보면 CP, criticizing parent, criticizing parent. 다시 말하면 비판하는, 너 뭐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가진 부모가 있죠. 또 한편으로는 NP, nurturing parent, nurturing parent. 아, 이건 정말 이렇게 잘했구나, 우리 아이 참 예뻐, 예, 많은 사랑을 주고요, 돌봐주고요, 큰 품으로 안아주고요. 이러는 부모님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우리가 nurturing parent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child도 역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죠. 하나는 뭘까요? free chil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free child. 이거는 정말 더 본능에 가까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반응하는, 예, 그런 어떻게 보면 막 나가는 그런 아이의 모습, 자유로운 아이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free child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child의 상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뭘까요? AC입니다. AC. 이거는 뭐냐면 adaptive child, adaptive child. 그래서 적응하는 아이, 눈치를 보면서 야, 우리 부모가 뭘 원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칭찬을 받을까? 내가 저 짓을 하면 우리 부모가 꾸짖겠지?
혼나겠지? 이렇게 계속 눈치를 보면서 적응해가는 그런 어린이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특별히 버는요, 어댑티브 차일드라고 다시 분류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자아 상태를 크게 우리가 5가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첫째는 성인, 어른 자아, 어덜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nurturing parent, 양육하는, 돌봐주는 부모. 또 하나는 criticizing parent, 비판하고 혼내는 부모. 그 다음에 아이로 내려와서 보면 하나는 adaptive child, 눈치를 보면서 부모의 요구에 따라 잽싸게 반응하려고 애쓰는 그런 어린이의 모습이 우리한테 있죠. 또 하나는 free child,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나는 내 기분, 내 욕구대로 그냥 살랜다 하는 정말 자연스러운 어린이의 모습 그대로인 free child. 이렇게 5가지로 크게 자아 상태, 에고 스테이트를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강의록 맨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세요. 강의록 맨 뒤쪽으로 가시면 여러분들이 자아 상태 분석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찾으셨나요? 자아 상태 분석. 예.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 이 자아도를 그리는 것, 자아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이 TA의 핵심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충 큰 윤곽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 강의록 뒤쪽에 보면 각각이 갖고 있는 성질과 언어, 소리와 말투, 또는 자세, 동작, 표정, 몸짓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찾으셨죠?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